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로 탄핵당한 이후 180석 거대 야당 민주당의 행보가 논란이 되고 있어. 탄핵 이후 민주당이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이것이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 먼저 탄핵 이후 민주당의 주요 논란들을 정리해보자.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단 2년 7개월 동안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이 29건이야. 이 중 13건이 가결됐어. 헌재는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지만 이렇게 많은 탄핵이 정상적인 건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많아. 특히 1차 탄핵소추안에는 북한 중 국러시아와 관련한 정부의 외교 노선까지 탄핵 사유로 들어갔었어. 가치 외교라는 미명하에 지정학적 균형을 도외시했다는 내용이었는데 외교 정책의 차이를 탄핵 사유로 삼는 게 적절한지 논란이 됐지. 결국 2차 탄핵소추안에서는 이 부분이 빠졌어. 그리고 민주당은 헌재 재판관 3명 임명을 강하게 요구하면서 한덕수 총리를 압박했어. 임명하지 않으면 국무위원 전체를 탄핵시키겠다는 의견까지 나왔는데 이게 과도한 압박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지. 사법부에 대한 압박도 이어졌어. 조국혁신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공개하면서 민주당을 압박했고 민주당도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법안을 발의했어. 일부 의원들은 헌법재판관을 을사오적에 비유하거나 내란 특별재판소 설치를 주장하기도 했어. 검찰에 대해서도 강경한 입장을 보였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하는 검사들에게 정권을 호구로 아는 것 같다며 징계를 예고했지. 그럼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가장 우려되는 건 삼권 분립의 훼손이야. 입법부가 사법부와 행정부를 과도하게 압박하면 권력 분립 원칙이 무너질 수 있어. 헌재, 법원, 검찰이 정치적 압박에 영향을 받게 되면 사법 독립성이 심각하게 손상되겠지. 탄핵이 정치적 도구로 자리 잡는 것도 문제야. 탄핵이 정책 불일치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면 향후 어떤 정권이든 야당이 다수당이면 언제든 탄핵당할 수 있다는 선례가 만들어지는 거야. 정치 보복이 반복되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어. 국정 마비도 심각한 문제지. 공직자들이 정치적 탄핵을 두려워하면서 소극적으로 일하게 되면 중요한 정책 결정들이 계속 지연될 거야. 지금도 권한대행 체제에서 외교, 안보, 경제 분야의 주요 결정들이 미뤄지고 있어. 사회 양극화는 더 심해질 가능성이 커. 다수당 독재와 법치주의 수호라는 프레임이 충돌하면서 정치적 대화와 타협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 국민들 사이의 갈등도 깊어지겠지. 국제사회의 신뢰도 문제가 될 수 있어. 정치적 불안정이 계속되면 투자 환경이 악화되고 정권이 자주 바뀌는 불안정한 국가로 인식될 수 있어. 한미동맹이나 한일 관계 같은 외교 관계에서도 신뢰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지.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도 큰 타격을 받을 거야. 헌재나 법원이 정치적 압박에 영향받는다는 인식이 퍼지면 사법 시스템 전체의 권위가 무너져. 반대로 압박을 견디면 편향된 판결이라는 공격을 받는 딜레마에 빠지게 돼. 민주당 자신에게도 부메랑이 될 수 있어. 지금은 야당이지만 나중에 집권하면 같은 방식으로 공격받을 선례를 만드는 거니까. 과도한 권력 행사가 장기적으로는 정당 정치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어. 극단적으로는 헌법 위기까지 갈 수도 있어. 헌법 기관들 간의 충돌이 해결되지 않으면 헌정 질서 자체가 흔들릴 수 있고 헌법 개정 논의나 체제 변화 요구까지 나올 가능성도 있지. 탄핵은 헌법이 부여한 정당한 권한이야. 하지만 그 권한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해. 단기적으로는 민주당이 정치적 주도권을 잡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방식이 한국 민주주의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해.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건 단순한 정치 공방이 아니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미래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 결정되는 중요한 순간일 수 있어. 여러분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쓸쓸하게 싸우시는 윤석열 대통령님의 비상계엄 선포 영상 보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하였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입니다.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 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대책 예비비 1조 원, 아이돌봄 지원수당 384억, 청년 일자리, 심해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 1천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심지어 군 초급 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약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습니다.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들께 다소의 불편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 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